동두천 시민들이 공공의료원 유치를 촉구하며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시민들은 유치 건의문을 경기도에 전달하며 공공의료원 건립의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청년들이 예산 편성권자라면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해서 과연 어떤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될까요? 의정부시가 청년들이 예산을 직접 투자해보는 모의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의정부시 철도정책자문단이 7호선 연장선을 복선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특히 매몰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복선 전철로 건설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한도 내에서 보장해주는 예금자 보호제도, 얼마나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동두천 시민들이 공공의료원 유치를 촉구하며 경기도청 앞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었습니다. 미군 부대 주둔 등 국가의 안보를 위해 70년간 희생했지만 돌아온 것은 제대로 된 병원 하나 없는 낙후된 지역 환경이라고 시민들은 하소연했는데요. 네, 특히 이미 건립돼 있는 동두천 재생병원을 공공의료원으로 활용할 경우 건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건 물론 공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공공의료원 유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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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의료원 유치를 촉구하는 동두천 시민들의 목소리가 경기도청 앞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공공의료원 동두천 유치를 위한 시민 총궐기대회가 지난 24일 경기도청 앞에서 열렸습니다. 걸기대회에는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지역주민 약 700명이 참석했습니다. 특히 박형덕 동두천시장과 김승호 동두천시 의회 의장, 임상호, 이인규 경기도의원 등 지역 정치권도 걸기대회에 동참해 힘을 실었습니다. 동두천 시민들은 미군 기지 주둔 등 70년간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했지만 돌아온 것은 제대로 된 병원 하나 없는 낙후된 지역 환경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건강권을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동두천에 공공의료원을 설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두천 시민들은 열망이 너무 강합니다. 지금 그 공공의료원뿐만이 아니라 동두천은 너무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우선 정부에 앞서서 경기도가 해줘야 할 일들을 부탁하러 온 것입니다. 특히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동두천시가 공공의료원 건립 최적지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동두천시는 이미 건립돼 있는 재생병원을 공공의료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경기도에 제안한 상황. 재생병원을 공공의료원으로 활용할 경우 약 2천억 원의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년 이내에 개원할 수 있다는 게 동두천시의 설명입니다. 특히 동두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건물주인 대진의료재단 측과 재생병원 무상 임대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마치 우리 동천시에는 재생병원 개원을 위해서 1,500병상이 지금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상당히 지금 어렵잖아요. 이럴 때 이미 준비된 동두천에 준비된 병원을 개원하게 되면은 도민의 혈세 2천억을 또 절감할 수 있고. 동두천 시민들은 이날 걸기대회에서 공공의료원 유치 건의서도 경기도에 전달했습니다. 동두천 시민들은 공공의료원 유치를 비롯한 지역 핵심 현안들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단체 행동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많은 지자체들이 미래 성장 동력인 청년 유입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의정부시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런 가운데 최근에 의정부시에서 청년들이 예산 편성권자라면 어떤 정책에 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할지 직접 투자를 해보는 모의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과연 청년들은 어떤 정책에 손을 들어줬을까요? 김신혜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20명 남짓한 의정부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정부 청년정책 목록을 두고 열띤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추진 과제 가운데 중복되는 건 없는지, 어떤 사업이 가장 중요한지 논의한 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는 항목은 가감없이 삭제합니다. 24일 의정부 청년센터에서 모의정책 투자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200억 원에 달하는 현재 의정부 청년정책 예산을
청년의 시각에서 다시 들여다보고 재편성해보는 시간입니다. 정책을 세우고 예산을 집행하는 사람들의 입장과 실제 그 정책의 대상자가 되는 청년들은 어떻게 다르게 생각하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의정부 청년정책은 참여 기회, 복지 문화, 그리고 주거 일자리 등 3개 분야로 나뉘어 총 76개가 있습니다. 청년 대부분은 기존 정책의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특히 일자리와 주거 분야에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일자리가 있고 거기에 지원을 해줘야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해서 창업지원센터나 일자리 사업에 좀 돈을 많이 주었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그렇게 일을 하려면 또 역량교육이나 그런 비용을 지원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조 같은 경우는 그 주거에다가 엄청 큰 돈을 썼어요. 저희가 그 중에서도 그 지역 주거 보급 정책에 대해서 좀 더 쓰게 됐는데 돈을 좀 더 81억이라는 큰 돈을 썼는데 현재 의정부 청년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던 모의 투자 워크숍. 이날 논의하고 발표된 내용은 의정부 시장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의정부시 철도정책자문단이 최근 제8차 자문회의를 열고 7호선 연장선 복선화 방안과 8호선 연장 노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의정부시는 7호선 복선화와 8호선 연장 등을 위해 의정부시 철도망 효율화 방안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들은 7호선 연장선 복선화 설계 변경과 실현 가능성, 예상 문제점 등을 점검했습니다. 또 8호선 연장 노선안도 용역사와 함께 살폈는데요. 특히 자문단은 7호선을 단선으로 건설해 안전 문제가 심각하고 시민들이 불편함에 가중되는 등 사회적 손실이 크다며 이미 진행된 공사에 대한 매몰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복선 전철로 건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예금자 보호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한도 내에서 돌려주는 제도인데요. 어디서나 5천만 원까지는 예금이 보호된다고 알고 계실 텐데 모두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막연하게 5천만 원까지는 보호해주겠지 하고 생각했다가는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데요. 네, 관련 소식을 함철성 변호사 화상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원의 함철성 변호사입니다. 예, 은행 이용자의 대다수가 사실 이 예금자 보호법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저 역시 이제 막연하게 5천만 원까지는 좀 보장이 되겠지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잘못 알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적용되지 않는 사례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증권사 CMA 자산관리 계좌인데요. CMA는 증권사나 종합금융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예탁금을 받아 국공채, 환매조건부 채권 등 금융상품의 투자에 수익을 내는 상품으로 이자율이 높아 이른바 파킹 통장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금자 보호 대상은 아닙니다. 또한 주택 청약통장 역시 예금자 보호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데요. 다만 주택 청약통장은 주택도시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예금자를 보호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직장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CMA 통장 같은 경우에는 좀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와 반대로 기존에는 보호가 되지 않았다가 보호 대상에 포함된 상품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최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제외됐던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이 새롭게 예금자 보호 대상에 포함되었는데요. 사회보장적 성격이 강한 연금저축 등에 대해 일반 예금과 분리해 별도로 5천만 원의 보호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고 중소기업 퇴직 연금기금에 대해서도 별도 보호 한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연금저축 공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확대할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시민들 사이에선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5천만 원이라는 보호 범위가 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얘기인데 보호 한도를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럼에도 금융당국에서는 지금 호응하지 않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호 한도를 1억 또는 2억까지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 정치권도 이에 호응한 바 있지만
최근 금융당국은 상향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연구 용역 결과 보호한도를 1억으로 상향하면 추가로 혜택받는 예금자 비율이 1.2% 정도로 소폭 증가할 뿐이라고 하는데요. 즉 한도 상향 편익은 소수의 5천만 원 초과 예금자에게만 돌아가는 반면에 모든 예금자들의 부담이 증가되기 때문입니다. 막연히 5천만 원을 금융기관이 보장해 준다는 생각보다는 소비자 여러분께서는 정보 검색을 통해 본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확인하시고 금융상품에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함철성 변호사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동두천시 옛 성병관리소 보존과 활용을 위한 토론회가 26일 동양대학교 동두천 캠퍼스에서 열립니다. 토론회는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되는데요.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정석 교수가 오래된 것이 도시의 힘이다를 주제로, 동양대 디자인학부 정희삭 교수는 옛 성병관리소의 공간 활용 가능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섭니다. 이어 김대용 경기 북부 평화시민행동 대표와 유광혁 전 경기도 의원, 이명수 동두천 향토 사료관장이 성병관리소의 보존과 활용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합니다. 김대용 경기북부 평화시민행동 대표는 이번 토론회는 옛 성병관리소 건물의 역사적 가치와 활용 방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며 동두천 시민뿐 아니라 문화유산 보존을 바라는 시민 모두 많이 참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